어, 안녕하세요. 2024년 한국융합 기술연구학회 학예 국내 학술대회 발표자 강응환입니다.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저의 학술지 주제는 전세사고 원인 및 대책 방안입니다. 목차는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연구 방법, 제4장 결과, 제5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어, 연구 배경은 깡통 전세와 전세 사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역전세로 인한 전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기간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 상승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어, 저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안심 대출 등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임대차 입법은 전세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전세 지원 특히 이제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은 20, 30대 청년들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전세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시간적, 내용적, 지역적, 법률적 범위로 지정하였고요. 연구 방법은 전세 사고와 관련된 논문, 연구 보고서, 학술 자료, 뉴스 등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제2장 이론적 배경입니다. 전세 사고 용어 정의입니다. 전세 사고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의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세 사고란 전세 계약과 관련한 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전세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전세 사고에는 고의적 전세 사기와 고의성 없는 일반적 전세 사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등이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속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차인을 기망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무능력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형태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없거나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 이상 주택을 말합니다. 깡통 전세는 무자본 갭 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역전세는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신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전세는 계약 시 이미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침체 등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고 구조입니다. 전세 사고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에 따라 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발생됩니다. 음, 선행 연구 고찰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세 사고의 문제점이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감소와 주택 가격 상승, 허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택 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로 전세 가격의 상승과 전세 사기의 이용,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전세 공급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 대출 확대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 가격 상승, 주택 시세 조작, 정보의 비대칭 등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전세 사기, 주인법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 기능 미흡이 전세 사고의 문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전세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제3장 연구 방법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이 전부 100 이상으로 전세 수급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전세 수급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2020년에는 전세 수급 지수가 모두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두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주택 전세 가격 지수하고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전세 가격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 전세 가격 지수가 고점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매매 가격 지수는 전세 가격 지수와 조금 다르게 2017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2020년에는 22년에는 전세 가격 지수와 같이 매매 가격 지수도 고점을 찍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1%대 낮은 이제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2년부터 조금씩 상승해서 22년 11월에는 3.25%, 그러니까 저점 2020년 대비 2.75%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권별 평균 주택 대출 현황을 보면 전세 대출 규모가 문재인 정권의 126조 최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를 보시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계속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2013년부터 이제 제도가 생겼는데 생긴 이후에 그렇게 사용이 많지는 않았는데 2017년, 18년 가입 조건이 이제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증가 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 주택 공시가격 150% 가입 조건이 되면서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많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을 보면 사고 금액이 2023년에 무려 4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전세 사고가 이제 발생되는 것은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2023년을 기준점으로 기산을 하면 전세 사고가 2021년, 그다음에 2019년, 멀게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유형별 검거 인원을 보면 허위 보증 보험 사고가 약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20대에서 40대가 전체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가 많은데 그 수요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 피해 현황을 보면 전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3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는 서민층의 피해자가 몰렸다고 분석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다세대 주택하고 오피스텔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피해가 좀 적은데 가입 조건이 집합 건물보다 조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어, 전세 시장 동향과 그다음에 정책들을 분석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전세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모두 정책적, 금융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투기 억제와 다주택자 규제,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지정,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의 보증의 가입 조건 완화 등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전세 대출로 어, 전세 수요자를 증가를 시켜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도적 허점으로는 전세 보증 보험의 허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 전세 담보 가치에 비해 전세 가격이 이제 이미 주택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어, 보증해 줌으로써 전세 사기의 피해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의 시세 조작, 그리고 임대인 정보 비대칭으로 악성 임대인이 탄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률적 허점으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등이 보호하는 기능이 좀 부족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 금융적, 제도적 허점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세 보증금 위반한 시에 임대인의 책임 규제가 없고, 그다음에 주택의 가치를 없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규정도 현재는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전세 사고 분석 모형을 어,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법률적 분석입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와 186조에 따라 등기하면 전세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의 효과는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고요. 이게 공시됨으로써 제3자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의 기능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 청구권 등 물권적 효력이 강해서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등기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현실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채권적 전세라고도 하고 미등기 전세라고도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고 입차권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기능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같은 물권적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임대차에 대한 그 공시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제한 규정이 없고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는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부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폭등으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금리가 낮아지자 역전세가 발생했고요. 음, 이제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은 20, 30대의 수요를 증가시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20, 30대가 전체 58.7%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중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7.9%로 해당 연령대의 전세 대출이 전세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넘어서는 깡통 전세를 만들어 전세 사기에 악용되었습니다. 경찰청의 전세 사기 검거 인원을 보면 허위 보증 보험이 49.2%, 남무자본 갭 투자가 17.4%를 차지해서 전체 6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허구의, 어, 이는 허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전세 사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함께 분석하여 전세 사고의 원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전세 사고 분석 결과 전세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상호작용으로 대규모 전세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관련한 사고는 과거서부터 발생되고 있었으나 깡통전세를 이용, 깡통전세를 이용한 무자본 갭 투자,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허위 보증 보험 사기, 신축 빌라 시세 조작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악성 임대인 등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과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정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정책적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규제 완화와 전세 대출 강화로 전세 수급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주택 유형별 가입 조건을 개선합니다. 또한 장기 계약이 가능한 주택 임대차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둘째로 이제 법률적 방안으로는 주택의 담보 가치를 넘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 한도 금액의 제한, 임대차 시장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그다음에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및 보증금 미반환 시 책임을 강화합니다. 셋째, 실무적 방안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인의 정보를 중개 의뢰 시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과 전세가율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실무적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번 전세 사고를 교훈 삼아 전세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법률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전세 제도의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추가한다면 전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별지로 임대인이 정보를 1차, 2차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